안녕하세요. 저는 아레나넷 사운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성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길드워2 MMORPG 사운드의 핵심, 그리고 맛있는 스테이크 같은 게임 개발하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팬데믹 시대에도 온라인 컨퍼런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수고해주신 NDC 관계자분들, 강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주신 저희 아레나넷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 강연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신동희 코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맛있겠죠? 이 스테이크 요리를 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소금과 후추로 고기를 시즈닝하고 더 많은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버터와 다양한 허브를 곁들이죠. 서빙이 되기 전까지도 스테이크를 레스팅 시켜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친 스테이크는 게임 개발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완성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서빙을 해주죠. 저는 레스토랑에서 이 수제 스테이크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포크로 끝까지 긁어 먹어본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스테이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게임 사운드가 수제 스테이크 소스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고기 그 자체로도 맛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수제 스테이크 소스와 함께 나온 스테이크 요리를 한번 맛보면 나중에 소스 없이 먹기엔 뭔가 밋밋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게임도 사운드 없이 플레이는 가능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몰입감도 없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스테이크를 게임 개발과 비유하면서 크게 4가지 핵심으로 나누어서 게임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간이 40분인 관계로 저희 사운드 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보통 회사 내부에서 절대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레나넷 내부 게임 엔진 스크린샷, 그리고 길드워2 개발자 테스트 서버 영상들을 이 강연을 위해서 제가 회사 임원분들께 특별히 허락을 받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업에 계신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이 강연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느껴지시겠지만 MMORPG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게임 개발자분들, 그리고 게임 사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아레나넷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홍성아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이름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저희는 NC소프트 북미법인인 NC웨스트의 자회사입니다. 아레나넷의 대표 게임인 길드워2 개발팀에 속해 있고 저희는 현재 길드워1에 소개되었던 동양풍의 신규 대륙 캔서로 떠나는 세 번째 확장팩 엔드 오브 드래곤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는 음악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버클리 음대에서 전자음악과 사운드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했고 그 외에는 첼리스트로서 다양한 게임 업계 활동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길드워2는 아쉽게도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한국에서 잠깐 서비스되었던 길드워1의 후속작입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 서버만 있지만 길드워2 공식 인벤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오히려 북미나 유럽 서버로 오셔서 게임 플레이를 하고 계신 한국 유저분들이 꽤 계십니다. 2012년에 출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고 곧 9주년을 맞이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저희 사운드 팀은 현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오디오 디렉터이고요. 나머지 6분은 모두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최근에 팀에 들어오신 사운드 디자이너 한 분, 저희 팀이 다른 부서들과 원활한 콜라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오디오 프로듀서 한 분, 사운드 관련된 버그 테스팅을 하시는 QA 한 분,
그리고 저희 게임 엔진 내에 새로운 사운드 툴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툴즈 엔지니어 한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직원들은 현재 재택근무 중이고요. 사진은 야외에서 유리창을 망치로 깨부시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마이크를 먼저 셋업하고 녹음 진행하기 전에 다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이 필드 레코딩 세션은 모든 코로나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사운드 팀의 목표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든 사운드와 음악을 손수 작업하는 것입니다. 수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듯 저희가 직접 폴리룸에서 녹음하거나 필드 레코딩 여행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운드 소스를 가져오는 과정이죠. 단순히 외부에서 사운드 라이브러리만 구입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저희 아레나넷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이즈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꾸준히 녹음해온 결과 현재 저희 아레나넷 라이브러리는 무려 1TB 이상의 사운드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오디오 디렉터님께서 직접 만드신 파이어볼을 끈에 달아서 흔들고 그걸 돌리고 여러 불소리를 녹음했는데 이 사운드를 활용하여 게임에 사용된 파이어 글라이더 사운드 제작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신기하죠? 저도 입사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어 보여도 불장난은 위험하니 눈으로만 즐겨주시고 집에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는 자연스러운 환경 사운드 믹싱을 위해서 오디오존을 사용하는데요.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디오존은 저렇게 원형 또는 주황색 기둥들로 이루어진 다각형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구체적인 사운드가 재생될 수 있게 게임 엔진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오디오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riority입니다. 이것은 다른 오디오존을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 매겨지는 순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깥 서울 환경은 -1, 회사 건물 안은 0, 그리고 그 건물 안의 주차장은 1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은 타입입니다. 타입은 add나 replace로 태깅할 수 있는데 add는 말 그대로 기존 오디오존 안에서 사운드를 없애지 않고 추가적으로 함께 재생되는 새로운 오디오존입니다. Replace는 이전에 있었던 오디오존 사운드를 새로운 환경 사운드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디오존을 좀 더 시각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럼 우선 기본 오디오존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본 오디오존은 프라이어티는 주로 -1으로 설정해 두고요. 전체 맵의 사운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처럼 서울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서울 전체에서 들릴 만한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새소리 등을 입힐 수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존은 전체 맵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커야 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8만 유닛으로 조절해 줍니다. 두 번째 오디오존은 기본 오디오존에 사운드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priority 레벨은 0, replace 타입으로 설정하고요. 서울에 있는 한 회사 건물 전체 사운드를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여러 직장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건물 내부, 룸톤 앰비언스 등을 여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디오존으로 넘어가면 이 회사 건물 안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에 들어가면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소리와 많이 다르죠? 전체적으로 리버브가 훨씬 많고 주차장 멀리서 들어갔다 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한 30초에서 60초 차이에 한 번씩 재생되게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때 맵의 특정한 포지션에서 재생되는 word relative 또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의 머리 포지션에 따라 패닝이 되는 listener relative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맵의 사운드를 채웠다면 플레이어가 입수할 수 있는 바다와 강 안에서는 어떨까요? 오디오존이 없거나 플레이어가 물속에 잠수되어 있는 구역이라면 기본 언더워터 사운드가 재생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임 개발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신규 맵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사운드 팀이 오디오존을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맵 아티스트는 어디에서든 물속에 잠긴 듯한 꼬르륵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했다면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개발자 테스트 서버에서 오디오존을 활성화시키고 크리스탈 오에시스 맵을 한번 탐험해 봅시다. 회사 내부 게임 엔진이라 원래는 공유가 절대 안 되는데 NDC를 위해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해주신 회사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까 설명드린 에드 타입의 오디오존은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장 안에 있는 새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드 타입의 오디오존을 들으실 수 있고요. 카지노 건물에 들어오시면 바깥 바람 소리가 없어지는 리플레이스 타입의 오디오존이 재생됩니다. 카지노 테이블 근처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주사위 굴리는 소리 또는 카드 섞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은 로컬 vs 논 로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로컬은 플레이어 자체를 뜻하고 논 로컬은 같은 맵에 존재하는 다른 플레이어를 뜻합니다. 길드워2에서는 만렙은 80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컨텐츠를 통해 마스터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 1업을 바로 할 수 있는 Tomb of Knowledge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모아뒀다가 신캐릭을 생성해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주로 창고에서 이 아이템을 꺼내서 뱅크 NPC 바로 앞에서 일종의 클릭 스패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벨업 사운드도 꽤 크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뱅크 NPC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죠. 최근에 로컬, 논로컬 베리언트 오디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논로컬 사운드는 마이너스 10dB로 줄여서 개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 이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그리고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이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이론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로 더킹과 보이스 리미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더킹은 사운드 A로 인해 사운드 B의 볼륨이 낮춰지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XY축 그리드를 보시면 사운드 B가 중간쯤에 원래 볼륨보다 조용해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운드 A가 이 타이밍에 재생이 되어 B를 마치 밑으로 눌러버리는 셈이죠. 여기에서 사운드 B가 더킹되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겠죠? 바로 사운드 A가 비교적 더 중요한 사운드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더킹을 하려면 게임에서 중요한 사운드 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임 환경, 그 환경 안에서 돌아다니는 일반 몬스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보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운드 중요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보스가 1위, 일반 몬스터가 2위,
그리고 환경이 3위가 될 겁니다. 프라이어리티가 낮을수록 전체 사운드 믹싱에서 더킹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가장 어려운 레이드 보스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앰비언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지나가는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이렇게 해서 더킹은 중요 순위를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true이므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보이스 리미팅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사진에 나와 있는 양 두 마리를 게임 NPC로 생각해 봅시다. 맵 안에 NPC가 둘 다 같은 대사를 동시에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 좀 헷갈리고 짜증나겠죠? 여기서 제한된 대사 개수를 정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 리미팅입니다. 예시로는 보이스 카테고리에서 맥스 어디블을 1로 정해놓으면 양 100마리가 있어도 대사는 한 번에 하나만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더킹을 위해선 프라이어리티로 사운드 중요 순위를 정해놓는 것이고 보이스 리미팅을 위해선 맥스 어디블로 카테고리별 재생 가능한 파일 개수를 정해놓습니다. 길드워2에서는 어떤 오디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 중 몇 가지를 지목하자면 로컬 플레이어 프라이어리티는 가장 높게, 맥스 어디블은 한 번에 대략 20개까지 재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옷자락 스치는 소리 등의 폴리 카테고리는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편이고 최대 10개까지만 재생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카테고리는 일부분이고요. 이외에 길드워2 전체 오디오 카테고리 개수는 총 28개입니다. 오픈월드에서 정해진 시간에 소환되는 이 월드보스 테퀄은 전투도 재미있고 괜찮은 보상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유저들이 즐겨하는 데일리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한 맵에 수백 명이 모이는 이 월드보스, 이 플레이어들이 모든 스킬과 보스 사운드까지 모두 재생되었다면 굉장히 시끄럽겠죠? 아레나넷 내부 게임 엔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디오 카테고리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카테고리는 보스 카테고리이고 이 안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프라이어리티 레벨과 보이스 리미팅 숫자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퀄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보스는 무조건 최상위권의 프라이어리티로 정하고 보스의 비명이나 으르릉거리는 소리, 날개, 발, 꼬리 등 움직이는 소리와 여러 공격 패턴 등이 한꺼번에 재생될 수 있는 보스 사운드는 24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사운드가 많이 재생될 경우 게임 엔진은 이걸 인식하고 나머지 낮은 프라이어리티의 오디오 스크립트들을 액티브에서 inactive로 임시로 바꾸면서 더킹을 합니다. 보스 사운드 재생 개수와 순위만 정해놓으면 마무리가 될까요? 다음은 저희 보스 콘텐츠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보스 스킬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보스가 이 아이스 스파이크 스킬 이펙트를 한꺼번에 15번 쓸 때 사운드도 똑같이 15번 재생되면 아마 플레이어 헤드폰이 펑 터졌겠죠? 게임 디자이너가 이렇게 같은 이펙트 15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때 사운드도 똑같이 15번 재생될 경우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면서 똑같은 파형이 겹쳐서 사운드 페이징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15개의 이펙트를 한 개의 사운드 파일로 묶어서 재생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것을 오디오 레일이라고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레일은 예를 들면 주어진 넓이 안에 있는 이펙트가 15개가 함께 묶여서 한 번만 재생되게끔 설정하는 기법입니다. 만약 15개의 이펙트를 쓰는 비슷한 스킬이 또 사용된다면 오디오 에미터는 오디오 리스너에서 가장 가깝게 붙어서 다운 스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시 영상은 초록 구체의 오디오 에미터가 보일 수 있게 개발자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디오 에미터가 수많은 이펙트 사이에서 몇 번 재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디오 에미터는 플레이어의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스 스킬의 이펙트가 사라지는 타이밍에는 다음 보스 스킬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보스를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도 한 번만 재생되는 오디오 레일 덕분에 플레이어의 귀가 지치지 않게 되죠. 귀가 지치지 않은 오디오 레일 얘기가 나온 김에 장시간 들어도 귀가 지치지 않은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아지의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고양이의 청각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고 있었나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최대 2만 Hz, 그리고 고양이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무려 6만 Hz까지 된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높다고 사람의 청각이 덜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의 귀와 뇌는 굉장히 밝고 똑똑해서 한 소리가 두세 번만 반복되어도 그것이 반복된다고 금방 인식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같은 스킬을 사용하면서 매번 똑같은 사운드만 듣는다면 청각적으로 굉장히 지겹게 느껴지겠죠. 4-5개 정도의 사운드 베리에이션을 만들면 반복적이지 않은 훨씬 현실적인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소리 또는 길드워2에서 특히 언타되는 플레이어 1스킬처럼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사운드는 게임 엔진 내에 볼륨, 피치, 하이패스, 로우패스 필터 등의 패러미터가 매번 재생될 때마다 랜덤으로 변형될 수 있게 입력해준다면 10개 이상의 사운드 파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들리는 것보다 적게 들어있는 사운드 파일 개수로 게임 크기도 아끼고 사운드도 개선시키는데 일석이조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루핑 사운드는 OGG 파일, 기본 반복 재생이 되지 않아도 되는 원샷 사운드는 mp3 파일 형식으로 게임 엔진에 임포트합니다. 스튜디오마다 워크플로우가 케바케로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사운드 팀은 96,000Hz 24비트로 모든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완성된 사운드 에세트도 나중에 사용될 수 있게 같은 샘플 레이트랑 빗 데프로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높은 사운드 퀄리티를 늘 저장해두면 나중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예시를 드려볼게요. 게임에서 이미 출시된 어떠한 컨텐츠의 컨셉으로 캐시 아이템이 나온다면 그 컨텐츠를 상징했던 사운드를 바로 찾아서 캐시 아이템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 옛날에 작업했던 사운드를 48,000Hz, 심지어 mp3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면 재사용이 불가능했겠죠? 흔히 DAW라고 호칭되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안에서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부터 하이, 미들, 로우 프리퀀시 레인지에 알맞는 사운드를 늘 생각하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드래곤 버스 컨텐츠에는 불 스킬 또는 발로 밟는 액션은 용의 크기를 생각하여 로우와 로우 미드 프리퀀시에 집중하면 되겠죠. 또한 플레이어 스킬은 대부분 미드에서 하이 프리퀀시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편이라 드래곤 스킬 사운드 메이킹을 하면서 미리 머릿속으로 믹싱을 할 수 있죠. 자주 반복될 사운드는 모두 강렬하고 날카롭게 들리는 트랜지언트 레이어 대신에 한 2-3개는 두껍고 조금 더 부드러운 레이어로 살짝 변형시켜주면 모든 4-5개의 베리에이션 사운드가 플레이어에게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딜레이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같은 카테고리 사운드가 다음 n초 사이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스크립트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스튜디오마다 이 테크닉을 호칭하는 게 아마 다르겠지만 이론은 결국 똑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시로 플레이어 캐릭터 인사 이모트를 스패밍하면서 쓸 때 1-2초 정도의 리플레이 딜레이가 걸려있는 이 캐릭터 보이스를 들어보시죠. 네,
좀 웃기겠지만 만약 여기서 리플레이 딜레이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영상 후반부에서 아마 보이스는 안녕, 안녕, 어이, 헤이, 하이 뭐 이런 식으로 들렸겠죠? 자, 세 번째 핵심까지 이렇게 이론으로 알아봤지만 직접 라이브 게임 서버를 플레이하면서 모든 사운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핵심 부분이지만 직접 게임 플레이를 해보지 않으면 유저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개발자 테스트 클라이언트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라이브 서버에 출시되고 나서 끝!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개발자 테스트 서버에서 라이브 서버로 인터그레이션이 되었을 때 의도했던 100% 그대로 들리지는 직접 라이브 서버 게임에서 신규 컨텐츠를 플레이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게임을 무조건 매일 플레이해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소리가 맞게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게임에 적합한 사운드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게임할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트위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유저분들을 시청하는 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운드 디자이너와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음향 기구를 들으면서 게임 테스팅 또는 라이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고음질의 오디오를 좋아하는 애호가가 아닌 이상 일반 플레이어분들 대부분은 저렴한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낄 가능성이 크죠. 그 어떤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꼈을 때 상관없이 성공적인 믹싱을 했을 경우 모든 장치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겁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작업용 헤드폰 외에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저렴한 게이밍 헤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브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자주 쓰고 있어요. 라이브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길드워2 사운드 설정창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규 유저들은 처음 이 사운드 설정창을 접하면 뭐야 설정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거라 저는 짐작해요. 다른 게임과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시작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면 이 사운드 설정창이 생각보다 플레이어를 배려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독특한 옵션을 지목하자면 중간쯤에 보이는 나의 유니크 아이템 사운드,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 유니크 아이템은 바로 미니펫, 의자 등의 캐시 아이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강연 전반부에 설명드렸던 로컬과 논로컬 스크립트도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저는 지나가다 다른 유저분들의 악기 연주를 즐겨 듣는 편이어서 플레이어 악기 사운드를 켜두는데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악기 사운드를 0으로 설정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사운드 퀄리티 설정인데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까 보스 사운드 믹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자면 오디오 카테고리마다 재생 가능한 파일 개수를 정해놓는 걸 얘기했었죠. 하이에스트 퀄리티로 설정해두면 저희가 게임 엔진에서 정한 맥스 어디블 개수 그대로 나올 것이고 fastest로 설정해두면 오디오 카테고리마다 이보다 적은 개수로 재생될 것입니다. 플레이어마다 설정을 다르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클라이언트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사운드가 잘 작동되는지 무의식적으로 오디오 QA 작업을 늘 하기 때문에 음악을 50% 정도 설정해 두었고 다른 플레이어 유니크 아이템 사운드는 오프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니크 아이템 사운드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수많은 미니펫들 중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구할 수 있는 귀여운 미니 호호트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서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데요. 주위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의도치 않게 이 소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이 친구의 문제점은 나의 유니크 아이템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의 유니크 아이템 사운드를 오프로 설정해놔도 계속 들렸던 거예요.
라이브 서버에서 버그를 발견하고 게임 엔진에서 확인해보니 호호트런 오디오 스크립트에 유니크 아이템 오디오 핸들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버그여서 오디오 핸들러를 더한 뒤 다음 라이브 게임 패치 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버그 고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서 4가지 핵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기 전에 게임 사운드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아닌 스튜디오 컬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개발팀 내 사운드 컬처라 뭔가 익숙치 않은 단어죠. 개발팀에 왜 뜬금없이 사운드 컬처가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믿습니다. 보통 개발팀 내의 사운드팀은 애초부터 방음된 사운드룸에서 작업하며 나머지 부서들과 이미 신체적으로 떨어져서 작업하는 시간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다 보면 사운드팀은 전체 개발팀에서 완전히 별개의 부서, 심지어 사운드팀은 개발팀의 일부가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 유저들이 갓겜이라고 극찬하는 장수하는 게임, 질리지 않은 게임 콘텐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양할 거라 믿어요. 이 모든 중요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애초에 성공적인 게임 개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는 성공적인 게임 개발 과정은 다양한 부서에 계신 모든 개발자분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만 해서 개발팀 내 콜라보레이션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저희 사운드팀은 다른 부서들과 재미있는 콜라보를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오디오 디렉트님께서 일부분 개발자들을 모아서 다 같이 좀비 목소리를 흉내내서 녹음하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사운드 녹음을 다 같이 진행해 전체 개발팀이 게임 사운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죠. 또 다른 날에는 개발진이 다 같이 모여서 Dragon Bash라는 이벤트의 수록곡 Bash the Dragon을 직접 불러서 그걸 녹음하고 그대로 게임 OST로 출시했었습니다. 개발자들은 물론 프로페셔널 가수가 아니지만 음정과 박자가 조금 엇나가도 오히려 인간미가 있고 노래 사이에 환호와 웅성거리는 소리는 길드워 종족 중 하나인 노른의 캐릭터와 잘 맞아서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저희 회사는 물론 모든 게임 스튜디오에서 매일매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깐이라도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전체 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일을 훨씬 더 재밌게 하는 게 좋죠. 회사 내부에는 폴리룸이 있어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 사운드를 녹음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저희는 매주 금요일 폴리 프라이데이 미팅으로 그동안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필요했던 사운드 또는 다음 컨텐츠에 필요한 사운드를 녹음합니다. 회사 동료들 외에도 길드워2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곧 출시될 컨텐츠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 사운드팀은 이분들을 폴리룸에 초청을 하고 마치 어서와 폴리룸은 처음이지 같은 느낌으로 보이스 녹음을 진행한 뒤 저희 사운드팀이 간단한 손수 작업을 하고 게임 엔진에 훅업을 하면 길드워2 팬분들이 게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길드워2 팬분들에게 재밌는 경험을 드리면서 팬분들께서 게임 사운드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는 게임 안에서 제가 개발자 태그를 켜두면 다른 플레이어분들이 몰려와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때 사운드팀이라고 대답하면 오 대박 그러면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겠네?
또는 와, 너네 폴리도 자주 녹음하는 거야? 뭐 같은 질문을 하면서 전문 용어를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다 함께 야외에 나가서 필드 레코딩을 합니다. 당연히 근무 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녹음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거나 사운드 팀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나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이나 해. 이런 비슷한 반응이 나왔겠죠. 이렇게 계속 노력해온 결과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저희 사운드 팀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먼저 회의를 제시하는 케이스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게임 디자이너분은 저희에게 이번 새로운 컨텐츠는 기존에 있는 VFX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VFX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 사운드도 괜찮지만 이 컨텐츠만을 위한 새로운 오디오 패스를 미리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라는 질문과 함께 먼저 회의를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개발팀 안에서 더 효과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Rob Bige님께서 쓰신 게임 오디오 컬처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일부분 내용을 읽고 제 해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게임 프로젝트 상관없이 사운드가 애프터소트로 여겨지는 게임 개발 컬처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이 익숙한 단어는 한 부서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 업스트림으로 여겨지는 디자인, 컨셉 아트, 애니메이션 등과 함께 다운스트림 팀인 사운드가 초기 개발 단계부터 미리 함께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리니어 익스피리언스의 영화와 달리 게임 컨텐츠는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즉, 게임 개발에서는 사운드가 더 이상 포스트 프로덕션이 아닌 게임 개발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게임 디자이너, VFX 아티스트, QA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처럼 사운드 디자이너도 당연히 게임 개발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수제 스테이크 소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요리된 이 스테이크처럼 다양한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멋진 게임 작품을 만드실 것을 희망하며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